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의 의무 도입률이 사실상 100%를 달성했습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약 7만 6천 명이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부는 예고했던 대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르면 5월부터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기를 흔들어서 뇌가 손상받은 경우를 난폭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아기들은 뇌가 머리뼈 속에 잘 고정돼 있지 않아서 아기를 안으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생후 2개월에서 4개월의 아기가 위험하며 5살 이전의 아이들도 심하게 흔들면 뇌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도입률이 사실상 100%를 달성했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인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70곳 가운데 568곳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미도입 유치원 2곳은 폐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00% 도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568곳과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 199곳을 포함해 모두 767곳으로 늘었습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약 7만 6천 명이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년 3개월간 급여 적용을 받은 난임 시술 건수는 73만 2,711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건보 혜택을 받고 난임 시술을 한 인원은 7만 7,055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늘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512만 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6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비리 금액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 103억 6,972만 원 관련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온 국민의 분노로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계부정 사적 사용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가로 감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비리 사례들입니다. 박 의원은 일부 유치원의 비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850만 원, 휴가비 2,100여만 원을 줬습니다. 마포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강동구의 유치원 원장인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에서 550만 원씩 2016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징수했지만 이 금액은 교비로 편입되지 않고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의견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37%,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 원을 번다는 건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대 격차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남녀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합니다.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비합리적 임금 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의 수령하고 있는 임금의 평균의 차이만 발견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 고용의 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성별 임금 격차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서울시는 우선 23개 투자 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할 계획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투자 출연 기관별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실태를 분석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는 단계별 계획표를 세워뒀습니다. 시와 출연 투자 기관의 시행으로 민간 부분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3월 초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새학기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유치원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만들어진 한 병설 유치원입니다. 지난해 5월 교육부와 국내 대형 금융기업 간 협약 체결에 따라 신설된 첫 병설 유치원 중 하나입니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을 초과 달성 중입니다. 당초 3월 692학급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703개를 늘렸습니다. 새학기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유치원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구암유치원, 부모협동조합형 꿈동산 아이 유치원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이사장이 물러나고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신청하는 사립유치원도 속속 증가하는 추세. 교육당국은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수요 충족에도 박차를 가해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병설에 보내고 싶은데 특히 이제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최소한 6시, 7시 정도까지는 아이가 안전하게 있어야지 되는데 병설은 그게 안 되고. 현재 국공립유치원생의 81.3%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6,85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돌봄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일부 돌봄 대기 상태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조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밝힌 정부.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만큼 계획을 앞당겨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2학기 무상교육 대상인 3학년은 49만 명으로 3,800여억 원, 고교생 전원에 해당되는 2021년에는 약 2조 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특별회계 설치 등도 검토했지만 재원 안정성을 위해서는 교부금 상향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법을 몇 개 고쳐야 돼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도 고쳐야 되고 초중등교육법도 고쳐야 돼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무상교육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마련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누리과정 사태와 같은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 2학기에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 주체가 국가이니까 재원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2의 보육대란처럼 교육청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상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기재부와의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4월 달까지는 재원 확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부는 예고했던 대로 놀이 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르면 5월부터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이 허용됩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중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예외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법률 공포 후 놀이 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4월 말, 5월 초 수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2월까지 한시 허용됐다 금지됐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직후 허용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새학기는 이미 시작된 상황. 부랴부랴 준비에 나서도 분기별 방과 후 수업의 경우 5월, 학기별 커리큘럼은 2학기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개설됩니다. 정부가 정책을 오락가락해 불만을 터뜨렸던 학부모들은 그래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영어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체육관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학생들이 운동장이 아닌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기로 직접 측정해보니 운동장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하려고 실내 수업을 택했지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날이 많은데 체육관도 운동장처럼 공기가 안 좋고 목이 너무 아파요. 이처럼 실내 공기질이 나쁜 이유는 체육관에 공기정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정화 장치는 올해부터 신축하는 학교에나 설치될 뿐 경기도 내 1,500여 개 체육관 대부분 공기정화 장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실이나 체육관에서 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쓰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운동장에 나가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교실이나 체육관에 시급히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도 교실의 하나인 만큼 공기청정기를 시급히 설치하여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체육관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0살 이상이 돼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나 희망퇴직 등으로 50대 은퇴자가 늘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대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기 은퇴자들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구체적 연령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는 공백이 너무 길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법제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선도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었지만 앞으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서 노후생활 안정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 가입자 사망 시 기존까지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됐는데 앞으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동 승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지원도 함께 강화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1조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연구진과 함께 실시한 첫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피해 가정은 일반 가정의 경우보다 4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 심각해 조사 대상 아동의 3분의 1이 위험군으로 앞으로 학업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이 우려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아이한테도 울분이 생기고 낫는다고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이게 낫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연구진은 이번 피해를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으로 규정하고
제조사와 정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업이 유해성 있는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더 넓게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나. 피해를 본 4천여 가구 가운데 조사 대상 100가구가 입은 피해 규모는 최대 54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판정에만 1년 넘게 걸리는 지원 과정부터 수정해 피해자 입장에서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비만군에 속한 학생은 4명 중 1명, 환경 문제로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중고등학생도 25%입니다. 정신건강 관심군에 속하는 학생은 5%,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20에서 30%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회 변화로 인한 학생들의 새로운 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학생건강 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개 부처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5년 단위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우선 학교 건강검사 항목에 비만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하고 흡연과 감염병 등 예방 프로그램도 보급합니다. 장애 학생 건강검진 기간을 지난해 8개소에서 오는 2022년 30개소로 늘리고 12세 이하 충치치료 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교실 내 공기질 측정은 정밀 측정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한부모와 다문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맞벌이가 늘어남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학교의 역할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기관으로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갑상샘. 지난해 갑상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최대 5.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상샘 암으로 불리는 갑상샘 내 악성 신생물 여성 환자는 29만 206명으로 남성보다 4.5배 많았고, 기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여성 환자는 43만 8,854명으로 남성의 5.3배를 웃돌았습니다. 철과 엽산 결핍 빈혈도 여성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질병이었습니다. 철 결핍 빈혈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28만 2,720명으로 남성의 4배에 달했고, 엽산 결핍 빈혈 여성 환자는 2,398명으로 남성보다 2.5배 많았습니다. 특히 갑상샘 질환은 30대, 빈혈은 40대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부분 성관계 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가 옮아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난해 6만 2,071명으로 2009년과 비교해 연평균 2.1% 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환자 수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성관계 나이가 점점 어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라고 그래서 권유드리는 겁니다. 또 폐경후 골다공증 환자는 49만 2,62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연평균 7.5%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남인천 방송 개국 25주년 기념 사랑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인천 방송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라면 10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상품은 미추홀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행사 취지에 공감해 이번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내 귀는 레몬빛. 작고 귀여운 어린 양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한쪽 귀가 노란색이었지요. 이웃에 사는 염소와 돼지들이 누런 귀를 보고 놀려댔어요. 어이 레몬비, 오늘도 시큼하니?
이봐 지저귀, 오늘도 냄새가 고약하구나. 그러자 할머니 양이 어린 양을 달래주었어요. 별빛기야, 저런 멍청한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라. 하지만 어린 양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 노란귀 때문에 친구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에요. 노란귀를 잘라버리면 하얀귀가 생기지 않을까요? 더 좋은 수가 있단다. 내가 노란귀를 하얀색 물감으로 칠해주마. 우와, 정말이요? 어린 양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물감이 들어갈까봐 눈을 꾹 감았지요. 귀가 점점 축축하고 무거워졌어요. 이제 귀가 하얘졌어요. 눈처럼 새하얗구나. 우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은 귀가 하얘지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물을 먹을 때도 풀을 먹을 때도 친구들이 자리도 비켜주었지요. 어쩜 귀가 하얘지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그때 갑자기 비가 왔어요. 옆에 있던 돼지가 흙탕물을 튀겼지요. 내 하얀 귀에 흙이 튀잖아. 뭐 하얀 귀라고? 네 귀는 노란색인데? 그럴 리가 없어. 내 귀는 하얗단 말이야. 어린 양은 엉엉 울면서 할머니 양에게 달려갔어요. 비가 와서 물감이 다 지워졌어요. 할머니 다시 칠해주세요. 네? 얘야, 사실 네 귀는 쭉 노란색이었단다. 붓에 물만 묻혀서 칠했거든. 정말이요? 그렇단다. 하지만 네 귀가 하얀 귀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달라졌잖니. 모든 게 생각하는 대로 달라지는 거란다. 이제 어린 양은 친구들이 놀려도 씩씩하게 말할 거래요. 얘들아, 난 아주 멋지고 상큼한 레몬귀야. 이제부터 상큼발랄 레몬귀라고 불러줘. 어린 양은 누구보다도 가장 당당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예쁜 양이 되었답니다. 아이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훈육할 때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고려해 주시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아이가 직접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말로 아이의 체면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